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죽이기, 사법살인 시도라는 가히 죄 대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2심 선고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네, 보신 대로입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될지, 유죄라면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지가 추미애 관심사인데, 자, 김광선 변호사님 먼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이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해서 해준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 공표라면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죠. 1심 재판부에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 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판결 오늘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게 뭐 저희가 리포트에서 봤지만 네. 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김문기 씨, 이건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백현동에서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네. 이제 백현동과 관련된 사건인데, 일단 뭐 백현동과 관련해서 협박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이분은 협박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지 이제 변수가 있다고 하면 김문기를 알았나 몰랐냐와 관련된 부분,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두 부분인데,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를 어떻게 보면 뭐 교유 행위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1심서 무죄가 나왔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도 판사가 어떻게 판단돼서 유죄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그렇죠. 부분입니까? 단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 김문기와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골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골프에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이 완전한 형태로서 제시된 게 아니고 사실은 잘라가지고 제시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라낸 거 자체가 조작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또 뭐 주관적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냐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뉘앙스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김문기 관련 부분은 뭐 좀 약간 변동성이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결과는 같을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형량은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당선 무효형 나오는 데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 아까 좀 사진, 골프 친 사진 나왔습니다만은 골프 찍고 난 다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증거로 제시됐던 게 좀 편집이 됐던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 사진이 있죠. 근데 이 사진이 편집됐다고 해도 골프를 쳤냐 안 쳤냐의 문제는 좀 다른 성격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발언의 취지를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뭐 판사의 어떤 성향에 따라 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판단은요, 뭐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유죄가 나온다면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은 선거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 선거 보전 받은 돈을 434억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뭐 잠시 뒤에 더 얘기 발생하잖아요. 나누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예. 정치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탄핵과 연관되고 여론조사와 연관돼 가지고 많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2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걸로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럴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결과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뭐 이게 사법부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민주당이 너무나 이제 입법 폭고하고요. 이제 다수당이 횡포를 많이 부렸죠. 결과적으로 행정부랄지 대통령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워낙
뭐 특검이랄지 탄핵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워낙 남용하다 보니까 그 거의 뭐 행정부도 무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사법 시스템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이제 줄탄핵에 대해서 다 기각 결정 나오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뭐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합치면 5개 재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고 자체가 당선 무효 이상이 나오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사망 선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의 때문에 2심에서 인정된 사실심이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2심이 봅니다.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는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아예 뭐 그런 정치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무죄를 좀 확신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무죄로 뒤집힌다고 하면은 정치권에도 영향이 좀 많이 불 것 같아요. 무죄가 나온다면 이제 사실상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정당성을 많이 잃기 때문에 야당 탄압의 프레임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는다면 네.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이슈는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유죄가 나온다면 네. 유죄가 나온다면 사실상 2심이 3심에 가서 파기환송되는 확률이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에 마지막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10년을 평균 내보면 5% 내외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5% 내외라고 보는 게 통계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2심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 도의를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큰 고민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하나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그대로 가느냐.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느냐 내지는 좀 중도층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 이것이 두 번째 요소인 여론을 좀 흔들 수 있느냐. 그래서 여론이 좀 흔들린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도의에도 맞지도 않거니와 현실적으로도 이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오히려 민주당 자체보다는 외부 환경인 국민의힘과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네, 김관선 변호사님. 일단은 말씀 중에 김관선 김상일 부대변인이 일단 3심 가면은 거의 최종심 가면은 바뀔 일이 뭐 5% 안팎이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번 사건도 비슷하게 가게 또 뒤집힐 어떤 결과든 뒤집힐 가능성은 마지막에 가서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2심, 2심에서 이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걸 뒤집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냥 법률적 평가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김문희 씨와 관련해서 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만약에 1심이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뭐 협박 받았냐 받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항소심 재판도 뭐 4번 5번 할 필요가 없는 재판이거든요. 이 재판 자체는 간단하게 뭐 한 번이나 2번 하면 끝날 수도 있는데 워낙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시간 끌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 뭘 주장을 하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유죄 선고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소만 돼도 징계하잖아요. 근데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고 1심에서 유죄 판결 그것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1심에서 이 정도 나오면 사실은 정계 은퇴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2심에서 유죄 나오도 끝까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이제 국민들이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2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해서 막판까지 호소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30여 쪽 분량의 진술서라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434억 선거 보전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 제1야당이 이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하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 훼손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변호사 입장에서 보였을 때 재판부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게 됩니까? 아니 뭐 양형이 있으면 고려할 수가 있죠. 양형이 있으면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피고인이 진술을 내는데 우리가 보통 양형은 죄를 다 인정한 걸 전제로 해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형량을 낮춰달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제 피고인 진술서를 30쪽이나 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급한 거죠. 급박해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변명, 무죄 주장 뭐 그런 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당이 이제 434억 물어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토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본인 자체는 지금 무죄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인데 뭘 봐줄 게 뭐가 있어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다. 그거 안 맞죠. 네. 무죄인데 뭐 저 뭐지? 자, 유죄인데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하니까 그러면 이걸 무죄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 얘기 자체는 유죄를 전제로 해서 민주당이 이거 다시 434억을 반환하지 않게 해달라. 설사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의 어떤 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게 반영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형량이 반영은 될 수는 있을 거지만 네. 형량을 좀 낮출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이제 저 부분이 형량을 낮추는다랄지 무죄나 유죄를 뭐 결정하는 부분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이 진술서 내용 좀 더 보면은 이 대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생사가 달려 있는 사적인 궁박함 때문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 이 사회적 영향이 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상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절박한 심정 같기도 하고요. 절박함도 있지만 네. 형평을 잃고 정치적 의도가 있던 수사, 검찰의 수사이자 기소가 아니었냐라는 부분을 재판부에 항변하는 억울함을, 거다. 억울함을 좀 강조하기 위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도 기본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사안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정치인의 도의에 맞냐 이런 여론이 높을 만한데 그 여론이 높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이 적대적 공생이라는 상대방이 굉장히 안 좋은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정치의 일환이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불공정한 수사와 검찰의 어떤 수사와 기소다. 이렇게 느껴지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극하고 여론의 그런 부분을 호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게끔 하기 위한 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 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아니죠. 사실 그제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요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봤을 때 법원에 여러 가지 무형의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라는 저희들 바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이 사실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이번 주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국민들께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진보 진영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라고 보수 진영에서 좀 문제 제기했던 부분과 약간 비슷하게 들리기도 한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불복을 위한 프레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다. 불리하게 나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구나. 이렇게 주장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증교사 무죄 나왔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갖고 유증교사 무죄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탄핵 심판할 때 심판 과정을 지나칠 정도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관해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잖아요. 그때는 얘기 안 타가
선고가 좀 늦어지면서 이재명 대표 선고가 엎치락뒤치락 뭐 그보다 더 뒤냐 앞이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잠시 여기 보면 자막 보면은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동시 재거론을 흘려놓은 모 언론의 시나리오 펼쳐진 게 아닌 게 뭐, 꺼림칙하다 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거든요. 동시 재거론은 또 뭡니까? 근데 동시제거라는 것은 지금 뭐 아까 김상일 평론가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네. 이재명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의 공생관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회에 양쪽을 다 제거해야 한다. 그런 여론이 있긴 하죠. 예. 그래서 헌재가 이 기회에 뭐 윤 대통령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제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거 엄청난 위험한 발상이죠. 헌재에서 선고를 하는데 어떻게 야당 1대표를 갖다 제거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법원 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헌법재판소가 관여하고 제거를 합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좌파적 이념적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누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보이지 않는 소리에 작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걸 자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부적절하고 제가 볼 때는 결과가 잘못 나오면 이걸 불복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보이지 않는 손 처음 문제 제기한 인물이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석 민당 최고위원인데 김 최고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지난 여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제기를 네. 했고 그 현실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 사법불신이 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는 못하다. 저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어떤 공적인 입장보다는 그 피고 측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물론 이제 동료고 당의 대표니까 그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 정도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사법불신을 조장하거나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감정이 계속 고조가 되고 그 감정이 국민들한테 전이가 돼서 사회 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그 사회 갈등은 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제한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국가나 국민의 미래에 이것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도권에서는 적정수위의 발언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거기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바로 계속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 이후에 오늘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맞물려서 아마 긴급 의원총회 열어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논의하게 될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책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은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하는 거지 누구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헌법을 해석하고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제한적이나마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의구심은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장애 집회를 굉장히 극렬하게 해왔잖아요. 그 부분이 헌재를 위축시키거나 압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 압박을 낮춰주는 차원, 맞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집회나 이런 세물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그쪽 부분을 좀 강화하는 방법들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어떻게 지금 공세표현지 한번 볼 텐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심 선고 앞두고 이 대표 향해서 항소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걸로 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 두고서 뭐 이런 얘기가 좀 오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야의 상황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죄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자기가 승복하겠다는 것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할 리가 없다. 설사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출마를 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의지고 이재명 대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절대 여권에서 국민의힘에서 승복하라도 승복하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선거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왜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무조건 선거 날짜를 정하라고 하는데 사법부가 삼권 분립되잖아요. 선거 일자를 왜 자기들이 정하라고 하는지 그건 이해가 가지 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그거에 대해서는 양 당이 물론 이제 당적으로는 뭐 승복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우리 승복하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국정 혼란을 막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런 작업을 한 게 정치인들인데 뭐 서로 승복하자 하고 서로를 믿고 있지 않잖아요. 승복 안 할까 봐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 2심 선고가 됐건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됐건 서로 승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죠. 네, 김창일 부대표님 네. 바로 여쭤볼 텐데, 네. 자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한다 계속 얘기했는데 네. 일단 오후 2시니까 아마 2시에도 늦어도 한 2시 반 정도에 선거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뭐 이거 가정입니다만 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1심 같은 뭐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바로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대법원까지 다시 보겠다 이런 정도 얘기할까요? 상황이 좀 복잡하죠. 이 승복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승복을 하느냐. 네. 그렇지만 법적 승복을 해도 2심에 대한 법적 승복을 해도 3심을 할수 있는 것이죠.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 승복을 하더라도 3심으로 가는 것 이것은 뭐 저는 뭐 승복을 안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승복은 정치적으로 도의를 지킬 것이냐의 차원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승복이 뭐 무조건적으로 무엇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정치적인 도의의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여론의 몫이 하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몫은 정치적인 그동안의 도의를 생각하고 민주당의 그동안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생각해서 자기 결단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론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주장들, 아주 강한 주장들을 계속한다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반대 진영에는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적대시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감정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속에서의 정치적인 승복은 굉장히 여론 진영에서는 특히 지지층의 여론 지형에서는 쉽지 않은 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양당의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역사의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법부의 결정은 무조건 승복한다.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인데 제도에 대한 승복이 없다면 앞으로 이 제도와 국가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상징적인 선언을 종교계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까지 같이 다 모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이 완화가 되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이라든가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대법원 얘기 나왔으니까 더 한번 이어가 볼 텐데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대법원 선고 시점도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죄나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은 뭐 그냥 없는 얘기겠지만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조기 대선 국면이 또 한번 펼쳐진다고 하면은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놓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에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나오고 안 나올 떠나서 오늘 유죄 선고가 나오고 피선고권 박탈형 선고가 나오면 상실형이 나오면 이건 굉장히 대선에서 요동을 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사실은 이제 633이라고 해서 대법원서 3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맞죠.
그럼 3개월 이내면 오늘 선고면 6월 26일 아닙니까? 6월 26일.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 넘어갈지. 근데 기각이 돼 버리면 조기 대선 안 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무조건 피선거권 10년 박탈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인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는 시간 끌게 할 겁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하는데 아마 마지막 날 상고할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서 통지 보내서 20일 이내에 상고 이수를 쓰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지막 날 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대법원에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선고하겠다고 하면 대선 중에 선고는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선고될 확률은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